여러분 안녕하세요. 굴술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드나 영화로만 사실 영어 회화를 가르쳐 왔어요. 그게 옳은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영어를 제일 잘 공부할 수 있는 네이티브식 표현을 가장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오늘은 미드나 영화로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지금 옆에 족발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원래 금요일에 저녁 수업이 있는데 저녁 수업이 없는 금요일이라서 오랜만에 막걸리 하나와 족발을 사서 제가 주말을 즐겨보겠다, 금요일을 즐겨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유튜브 편집하는데 한 3시간 걸리고 그리고 이걸 찍고 있네요. 지금 막국수가 불어가고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걸 꼭 찍어야 마음 편할 것 같아서 자, 어쨌거나 저희가 오늘 미드나 영화로 공부하는 거에서 장단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외에 나가지 않고 영어 공부하는 거에 제일 좋은 건 당연히 해외 나가는 거겠죠. 해외 나가서 막 그냥 대충대충 뭐 가서 한국 애들이랑 놀고 이렇게 잠깐 오는 그런 단기, 짤막한 어학연수가 아니라 내가 진짜 미국에 가서 진짜 외국에서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게 가장 영어 공부하는데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뭐 우리가 사정상 그게 금전적인 거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뭐 개인적 사정상 우리가 해외에 나갈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해외에 단기간으로 나갈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어 공부하기 좋은 건 미드나 영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외국에 나가지 않고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 어떻게 보면 삶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영상 자체가 그냥 삶을 엿보는 게 아니라 그 영상에 나온 표현들, 장면들은 실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보는 거잖아요. 미국 드라마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고 영국 드라마니까 영국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겠죠. 그러니까 거기 나온 표현들은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쓰는 표현들밖에 없겠죠. 왜냐? 그런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 나가지 않고 내가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의 삶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건 미드, 영드, 영화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 또 어떻게 엿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미드나 영드나 영화로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강사지만 제대로 영어를 가르쳐주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식 영어를 가르쳐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나 놀란 게 너무 좋은 강사분들이 유튜브에 많은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알려드리는 강사분들. 너무나 정말 좋은 강사분들이 많아서 정말 놀랐어요. 근데 제가 현재 대형 어학원에 재직하고도 있지만 이런 대형 어학원에서도 그렇고 그냥 선생님이 이거 알려주면 대부분 학생들은 그게 진짜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외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대형 어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물론 좋은 선생님도 정말 많고요. 진짜 너무나 좋은 명강사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운 표현들, 제가 지금 상당히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학원에서 배운 게 진짜 자연스러운 표현인가? 아니면 내가 학원에서 배운 게 진짜 네이티브가 쓰는 표현인가? 이게 부자연스럽게 딱딱하게 들리지 않을까? 이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드나 영화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내가 배운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면 네이티브 진짜 쓰는 거구나. 근데 막 아무리 들어도 막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미드를 엄청나게 광처럼 봤는데도. 그러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거는 안 쓰는 표현이나 아니면 좀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표현이 자연스러운 표현인가? 이거를 진짜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미드나 영화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평생 학원을 다닐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평생 학원을 다니겠어요? 선생님도 언젠가는 그만두시고 그렇잖아요. 뭐 저도 언젠가는 뭐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때문에 잠깐 쉴 수도 있죠. 물론 컴백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에게만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가
뭐 프리타임, 여가 시간에 여러분이 미드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서 표현 한두 개라도 외워가시면 그것도 여러분의 공부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표현적인 거 외에도요, 정확한 발음을 보는 것도, 또는 문화, 이런 바디랭귀지 이런 것도 미드나 영화 이런 거밖에 배울 수가 없어요. 바디랭귀지를 어디서 배우겠어요? 이거 보고 내가 네이티브가 이렇게 하는구나, 행운을 빈다고 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거기서 보고 느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언어를 배운다는 게 단순하게 단어 알파벳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에티켓 이런 것까지 배우는 게 그 언어와 통합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자료는 미드나 영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영어, 살아있는 발음, 진짜 쓰는 영어를 배우는 건 그 자료들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여기에도 단점이 있죠. 미드나 영화로 공부하는 것에서의 가장 큰 단점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크립트 하나 다운 받아 놓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켜요. 켜고 보다가 이게 스크립트가 한 요따만 하거든요. 다운받아갖고 이거 인쇄하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영화 하나 다운받아 놓고 스크립트 보면서 한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막 밑줄치면서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overwhelm, 벅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공부하기 좋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내가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적어요. 제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영어 되게 잘하시고 저의 장기 수강생 분이기도 한데, 그분이 영화 인턴을 진짜 1년인가? 1년 반인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게 단점이에요. 즉, 내 의지가 충분히 강한가? 이게 여러분이 미드나 영화로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여쭤봐야 할, 물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자료 선정이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컨텐츠가 중요해요. 자료가 중요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내가 막 이렇게 슬랭을 쓰시면서 막 마약 나오고 총 쏘고 이런 게 재밌어서 그걸로 공부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배우는 표현은 그런 슬랭, 아니면 고급 영어보다는 비속어가 많이 섞인 표현밖에 배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재미를 느끼는 자료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영어, 그 사이에서의 그 적절함을 찾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미드 프렌즈나 모던 패밀리, 영화 인턴 이런 게 좋지만 그런 게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내가 재미를 느끼면서도 영어 공부하기 좋은 자료, 이걸 찾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제가 맨 처음에 미국을 가서 영어를 들었을 때는 사실 친구가 없어서 이제 고등학교가 끝나고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미국에 가니까 제가 영어를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도 못 알아먹고 계속 히쭉히쭉 웃으니까, 웃기만 하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집에 가서 이제 스폰지밥을 보고 디즈니 채널을, 그때 어렸으니까 그런 거를 봤는데, 그때는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마냥 앉아서 계속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괜찮았어요. 전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다가 표현 한두 개 더 알아듣고 또 더 알아듣고 이렇게 점점 잘 듣게 됐는데, 그리고 또 친구도 생기게 되었고 회사도 다니게 되었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미드나 영화로 공부를 하는데 쫙 들어봐요. 스크립트 비교해봐요. 근데 막 안 들리는 거예요. 막 안 외워지고 안 들리고, 특히 막 뭉개서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스크립트 봐도 안 들려요. 막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답답하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재밌게 해야 되는데, 사실 미드나 영화로 공부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영어 공부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그런 재미나 흥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약간 완벽함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꼼꼼하게 공부하고 넘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네이티브가 얘기한 이 문장을 모든 걸 다 듣고 이해할 거야?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수강생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중요한 맥락만 그냥 이해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나서 나중에 조잡한 전치사나 아니면 관사 이런 거를 듣는 거를 기대해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내가 처음부터 막 조잡한 전치사 관사부터 시작해서 뭐 비동사, 강조하지 않는 표현들 이런 것까지 다 들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막 안 들린 내 자신이 되게 작아 보이고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네이티브가 의미 단어를 중요한 표현들을 강조해서 크게 읽고 나머지 안 중요한 거는 발음 죽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쓸모 없으니까. 걔들은 들러리니까. 그러니까 들러리를 듣고 들러리를 이해하고 들러리를 외우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중요한 의미 단어를 듣고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내가 말을 하고 그냥 전반적인 의사소통에 집착을 하세요. 이렇게 가장 큰 장단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문법도 중요하고 영탁도 중요하고, 아니 영어 공부에 있어서의 안 중요한 요소가 어디 있겠어요. 계속 완벽한 걸 추구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살아있는 영어, 진짜 네이티브가 쓰는 표현인데 내가 자연스러운 표현을 공부하고 싶다? 미드나 영화로 공부하세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넷플릭스에 있는 미드로 다양한 표현들을 알려드리고 또 많이 미드를 소개시켜드리기도 하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공부하고 싶은 미드나 영화가 있다? 그럼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을 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영화나 미드로 제가 몇 가지 표현도 알려드리고 이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ye guys!